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1st of April 2021, Saturday. Now 12:1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Hynix. SK Hynix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전에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문제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낫다. 이렇게 하신 분의 동영상을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생각의 결이 다른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시젠 얘기가 나올 때 시젠이 뭐 많이 올라갔다 이제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젠이 물론 미래 성장 동력을 앞으로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정도로 반토막 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천정윤 대표가 물론 막 그런 막 이렇게 기업가 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스타일의 또 경영진을 영입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코로나가 뭐 백신이나 나왔다고 금방 잡히는 게 아니다. 이게 꽤 잡히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물론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뭔가 뭐 코로나 치료제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꽤 미래 성장 동력을 정말 좋은 성장 동력을 잡아낼지 아니면 조금은 약한 성장 동력을 찾아갈 정도지 하여튼 뭐 시젠도 그렇게 쌓아놓은 현금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시젠이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익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1:1 무상증자를 하고 주식을 거의 50% 정도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건이 생각이 나는데 SK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가 될 것이다.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앞으로 그 엄청난 시장을 놓고 합의를 안 할 수가 없고 LG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화재건도 있고 미국이 또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왜냐하면 LG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SK도 많이 할 거니까 양쪽을 다 붙잡고 싶지 한쪽을 내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 또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합의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그렇게 엄청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셀트리온이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항상 저는 셀트리온의 지금 문제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결이 될 거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셀트리온에 앞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은 참고로 하시는데 다만 셀트리온이 워낙 무섭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시기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을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좀 조정을 받고 또 좀 그렇게 조정을 받고 가야 장기적으로 볼 땐 좋습니다. 계속 상승만 했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셀트리온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셀트리온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더 좋을 거냐? 근데 삼성이 워낙 자금력이 많으니까 저는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막 삼성 로직스를 막 공격을 할 때에도 물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비난받을 부분은 있지만 삼성 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셀트리온이 더 커질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커질지 저는 셀트리온이 먼저 일단 글로벌 파마슈티컬 컴퍼니의 기준이 10조 원에 먼저 도달할 거라고 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크게 성장할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고, SK 하이닉스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벌써 5분이나 갔네요. 그렇지만 다 어차피 주식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SK 하이닉스가 요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박정호 부회장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파운드리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도 파운드리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그 반도체 시장이 516조였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125조,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343조고 물론 이게 다 커져가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커져가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지금 자체에도 3배 시장이 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더 큰데 자, 여러분이 SK 하이닉스의 주요 경영자라면 자,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벌써 세계 2위라는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고 여기서 충분한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더 시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큰 쪽에 투자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허들 요소도 당연히 있어요. 이 반도체라는 게 투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좀 M&A를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지금 M&A 뭐 여러 가지 좀 뭐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는 아직 M&A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찌됐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금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120조가 투자가 되고 인텔 랜드 프레시는 10조 이거는 또 바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아직 뭐 승인은 안 나게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일단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승인을 했으면 다른 나라는 결국 이건 다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인텔 랜드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바로 뭐 수익을 몇 년 내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고 EUV 장비 같은 데도 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삼성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이 EUV 장비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 빼고는 거의 다른 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어찌됐든 과감하게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계속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할 거를 일단은 M&A 쪽에 무게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TSMC를 따라잡을 어떤 추진력을 잡은 게 지금 14나노미터를 해서 오스틴의 공장에서 지금 인텔 PC 메인보드 이게 뭐죠? 메인보드 칩셋 물량을 지금 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하고 사실 격차가 많이 나는데 TSMC를 따라잡을 추진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이 또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고 또 그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중국과 반도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 내 반도체 엄청난 걸 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만으로 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대만 업체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한 보조급 지급하고 미국 일자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장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삼성도 아마 투자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고 SK 하이닉스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한 거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 거는 SK 이노베이션 문제도 있지만 SK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투자할 거를 계산해도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SK 내 물량도 또 상당합니다. SK 텔레콤에서 AI 반도체를 하는데 이거를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TSMC에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앞으로 미래 굉장히 중요한 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있는데 생각을 하겠죠. 내부 물량만 해도 상당한데. 그래서 일단 내부 물량만 먼저 쳐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그 SK 하이닉스의 자회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이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매출이 1조가 안 되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파운드리 지분 투자를 보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31조 9천억 중에 30조가 메모리 반도체에 나왔고 그래도 1조 9천억이 파운드리 쪽에서 나왔으니까 파운드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굿모닝이라고 제가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굿모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잘 보시고 요즘 요번 주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와서 좀 힘들으셨을 텐데 다음 주에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떤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대요. 우리나라가 유대인 못지않은 투자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성향이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대인 이상 가는 투자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되기 위해서 제 작은 힘이나마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마이너스 나신 분은 꼭 저한테 유선이든 무선이든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